가장 설레는 기분으로 보내고 있을 주인공. 바로 대학 새내기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젠 교복 대신 사복을 입어야 하니 옷잘 입는 법도 알고 싶고 시간표는 어떻게 짜야 하는지 학점 관리는 또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한 거 투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엔 캠퍼스 탐험대 대원들이 새내기들의 캠퍼스 라이프를 도와줄 길잡이로 나섰다고 합니다. 대학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고 싶은 새내기들은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다가오는 3월. 입학을 앞둔 새내기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찾아 탐험대가 나섰습니다. 바로 예비학교가 진행 중인 부산외국어대학교인데요. 흥으로 들썩거리는 강당. 특별 공연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입학 전 대학 생활에 대한 고민을 날리고 자유롭게 이 순간을 즐기는 새내기들. 공연 후엔 토크 콘서트가 이어졌는데요. 강단에선 황재근 디자이너. 저는 옷을 잘 못해요. 그런 옷은 저 말고 다른 친구들이 더 잘해. 방송에 쓰이는 거나 뭔가 좀 특이한 거나. 근데 그런 걸 할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자기만의 무기로 내올 세울 게 한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어. 그거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 학교 다닐 때. 되게 중요해요. 강연을 통해 대학 생활에 한 걸음 다가간 새내기들. 공연 후엔 각 학과별로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학과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해결해보는 시간. 캠퍼스의 로망이 담긴 질문에서부터 학점, 과제 등 학생들의 고민이 담긴 다양한 질문들까지. 중국어를 한 번도 배우지 않았는데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차라리 좋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중국어를 배워야 돼요. 1학년 때부터 발음부터 다 시작합니다. 선배님들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학과 점수 잘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과 점수 어떻게 잘 받을 수 있나요? 아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음료수를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들고 가서 얘기를 많이 나눠요. 대학 오리엔테이션의 관습을 깨고 새내기를 위한 정보 전달에 장이 된 예비학교 프로그램. 예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새내기 대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교수님 답변을 들어서 일단 제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들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듣고 싶었던 답변 외에도 좋은 꿀팁을 알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새내기들 보니까 굉장히 파릇파릇하고 또 선배로서 부럽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뭐 기억하고 있는 선배님들처럼 후배들에게 즐거운 선배, 재밌는 선배로 남고 싶습니다. 이번엔 학교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여 유도를 높이기 위해 퀴즈 형식으로 준비. 해외 장에 대해서 6년을 수학하여 2개의 학위를 모두 받는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네, 정답은 3번. 가장 많은 정답을 맞힌 학생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1등, 2등, 3등 하신 신입생 여러분만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1등 시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골든벨 형식으로 재미있게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잘 몰랐던 부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재밌게 알게 되니까 진짜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금강산도 식후경, 하루 중 가장 반가운 시간, 즐거운 점심시간인데요. 유독 즐거워 보이는 여학생들. 안녕하세요. 여기 되게 분위기가 화기애애 보이는데 저도 같이 앉아서 식사해도 될까요? 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 어떻게 친해지게 되셨어요? 강연 듣는데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다 근처에 자리에 있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친해지고. 어디서 오셨어요, 다?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부산이요. 아, 부산. 저도 부산인데 이 동네에 살아요. 저는 김해에서. 저는 경남 여수에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타지로 이제 처음 떨어졌잖아요, 부모님과. 뭐 무섭거나 두려운 거 없어요? 지금도 집에 가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그래서 OT에 참석을 하니까 그래도 친구들도 만나고 빨리 이렇게 친해지고 그래서 좀 걱정은 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 생활의 길잡이가 된 예비학교. 새내기들은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될까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여기저기 막 묶여 있고 하란 대로만 하고 통제받고 이랬는데 이제 대학 생활이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 환경을 좀 즐기면서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보람 있는 대학생활 하고 있습니다. 교복을 벗은 새내기들의 큰 고민, 바로 외모를 꾸미는 일인데요. 사범대에게 도움을 요청한 새내기 대학생을 위해 컬러 코칭 서비스를 받으러 왔습니다. 주황이라는 피부색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붉은기가 있냐 노란기가 더 많냐 이걸로 판단을 해요. 근데 지금 민낯으로 봤을 때는 웜일 가능성이 크고요. 커버한 걸로 봤을 때는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리는 피부 톤에 해당되기도 해요. 다양한 톤과 색깔의 천을 얼굴에 내보고 컬러 차트를 통해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깔을 찾아보았는데요. 지금 예린 학생의 최종 톤 타입을 알려줄게요. 흐리면서 색감이 있고 진해 보이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뺄 게 하나도 없이 다 잘 어울려요. 단점은 좀 성숙해 보인다는 단점만 있고 그 외에 이미지적으로의 단점은 하나도 없어요. 컬러 코칭을 받아봤으니 이제 직접 옷을 골라봐야겠죠? 무조건 유행을 좇는 건 금물! 체형과 취향부터 고려해야겠죠? 평소에 어떤 옷 스타일 좋아해요? 평소에 밝은 옷은 좋아하긴 하는데 체형이 있다 보니까 보통 주로 검은색밖에 잘 못 입었었거든요. 다양한 스타일에 과감히 도전! 과연 예린 학생은 어떻게 변신할까요? 컬러 코칭에 맞춰 짙은 색 원피스를 선택! 여성스러움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이번엔 새내기에 맞게 편안하면서도 귀여운 코디 완성! 탐험대 코디 실력 칭찬받을 만한데요. 진짜 역시 솜씨 날개인 것 같아요. 진짜 예뻐요. 진짜 상큼하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네,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가 예린 학생의 새내기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됐을까요? 저한테 맞는 색상, 옷 스타일도 알아서 정말 재밌는 하루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대학생활 멋지게 잘할 수 있겠죠? 네,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중고등학교 총 12년을 달려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저마다 그려온 꿈들도 다양할 텐데요. 대학생활을 통해 그 꿈에 가까워지길 기원합니다. 야, 우리 새내기들 정말 풋풋합니다. 저도 대학에 막 입학했을 때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데요. 대학에 첫 발을 내디딘 새내기들 모두 내 청춘의 빛나는 추억과 경험들을 캠퍼스에서 한가득 쌓아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로봇 연구, 차세대 에너지, 신소재 등 첨단 기술을 연구하며 미래 사회를 빛낼 주역들을 만나볼 텐데요. 이번 주 캠퍼스 주민 코너에서 소개해드릴 대학, 세계적 과학기술 선도대학을 지향하는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입니다. 캠퍼스 주민, 주인공을 찾아 도착한 울산광역시. 안녕하십니까. 캠퍼스 24 주민 리포터 이혜솔입니다. 오늘도 달리고 또 달려서 이곳을 왔는데요. 힌트 주시죠. 자, 오늘의 힌트. 첫 번째, 과학자. 두 번째 힌트, 장학금. 오, 장학금을 많이 주나 봐요. 자, 세 번째 힌트. 가망목? 가만 봐도 막막해서 못 찾겠지롱? 이런 거예요? 뭐예요? 검색 찬스? 가망못? 연못인가 봐요. 학교 안에 연못이 있어요? 오! 울산 유니스트! 가시죠! 가망못을 중심으로 털을 잡은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2009년 국립대학으로 시작해 2015년 국내 네 번째 과학기술원으로 승격. 지능정보 사회에 발맞춰 4차 산업에 알맞은 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는데요. 유니스트의 자랑 융합형 교육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오, 여기는 대학 같지가 않고 미술관 같은데요? 뭐 하는 학과인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내부 역시 여느 학과와는 다른 분위기인데요. 디자인 검색부터 벽면을 가득 채운 시안들까지 어떤 융합형 교육이 이뤄지는 곳일까요? 도대체 뭘 배우는 학부예요? 아, 네. 저희는 디자인과 인간공학을 함께 융합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이름의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 디자인부터 시스템 기획까지 배우는 학부라는데요. 이곳에서는 그 학과 이름처럼 인간공학을 통해서 어떤 사용자로서 인간의 최적화된 어떤 포인트라든가 자세 같은 것도 찾아내고
또 공학적 요소로서 이것이 어떻게 설계될 때 가장 생산성이라든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품으로 나올 수 있는가를 함께 연구하기 때문에 깊이가 있고 단계가 높은 결과물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결과 각종 국제 디자인 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낼 때 최근에는 현재를 넘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 만에 가는 초고속 운송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열차가 나오려면 플랫폼이나 역사의 디자인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세대씩 모아서 이렇게 엘리베이션이 되고 디스크가 돌아가는 플랫폼을 적용해야만이 한 20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역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와 구조를 가진 어떤 하이퍼루프 역이 이런 역을 대체하게 될 겁니다. 디자인에 있어서 외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또 이제 사람의 또 사용성을 맞게 또 시제품으로도 출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이제 디자인 및 인간공학부에서는 그걸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배우기 때문에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재난. 그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재난 상황에 대비한다는 아주 특별한 학부를 만나러 가봤습니다. 바이오 로보틱스 및 제어 연구실. 이름만으로도 뭔가 공학의 느낌이 물씬 나는데요. 와, 지금 안에서도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두 번째로 만난 학부는 기계의 엔진 및 시스템을 연구하는 기계공학, 원자력 전문가를 양성하는 원자력공학부가 합쳐진 기계 및 원자력공학부였는데요.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 거는 이제 부드러운 센서를 이제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학부 안에서 공학에 대한 기초 소양을 닦은 뒤 학생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2학년부터 기계공학과 원자력공학 중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는데요. 기계공학과에서는 저희가 주로 연구하는 로봇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그런 다양한 복잡한 기계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최근에 어떤 연구를 했는지도 궁금해요. 재난 현장에 사람 대신 들어가서 작업을 해줄 수 있는 로봇 연구, 아바타 로봇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극한 재난 상황의 대응책, 아바타 로봇. 센서가 달린 옷과 특수 장갑을 착용하면 손가락의 작은 움직임까지 따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진짜 실제로 이 시야를 움직이는 대로 아바타가 따라하네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조이스틱 같은 경우는 복잡한 동작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VR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이 움직이는 대로 로봇이 똑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재난 현장 같은 데서 로봇이 들어가지만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복잡하고 그런 정교한 작업들을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학생들.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재난 현장에서 사용하는 로봇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현실에서도 다양한 환경에서 사람이 다양한 체험을 거의 직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학문적 소양은 기본, 창업 영역까지 기량을 넓히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고 해 찾아가 봤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맞춘 아이템, 전공을 통해 얻은 기술력으로 학생 벤처 기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창업보육센터 안에 창업팀들이어가지고요. 같이 이제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같이 뭐 하는 공유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 대표님이고 사장님들이신 거네요. 네, 그렇죠. 2011년에 창업한 엔스푼즈의 경우 학생 벤처 기업 1호인데요. 남다른 아이디어로 소셜 벤처 대회, 대한민국 인재상 등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의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동안 이제 학교 안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미국 스트롱벤처스에서 1억 원 정도 투자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벤처 기업은 어설프다는 인식을 깨고 싶었다는 엔스푼즈. 그러기 위해선 남들보다 더한 노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회 하나의 진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게 처음에 목표였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는데 저희가 더 계속 노력하는
시간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꾸는 그런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거를 토대로 전 세계 교육 시장을 한번 혁신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열정과 끈기를 갖고 나간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학생, 연구진, 그다음에 우수한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과학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학생들. 세상의 흐름을 바꾸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유니스트 학생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늘 캠퍼스 주민을 소개된 학교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었는데요. 이번에 만나본 유니스트 학생들은 벌써 미래를 보고 미래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니스트 학생들 모두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훌륭한 인재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대학가 소식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국가교육근로장학금 2,629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3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10만 8천여 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교육근로장학금은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이 자신의 학교나 초중등학교 등에서 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특별한 대외 활동을 찾는 대학생들에게 은행 홍보대사가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 은행권에서 운영하는 대학생 홍보대사는 인턴십의 기회나 서류 면제 혜택을 얻을 수 있어 알짜 대외 활동으로 통합니다. 방학 동안에도 홍보대사들의 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9일 KEB 하나은행은 스마트 홍보대사와 함께 아이디어 리그 행사를 열었습니다. 각 주제별 시장 분석, 사례 조사 등을 통해 대학생들의 새로운 시선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전략을 제안하는 미션을 진행했습니다. 은행원을 꿈꾸는 저에게 금융권의 이슈를 직접 공부해보고 또 그리고 실무진분들 앞에서 발표하고 그리고 실무진들이 저에게 멘토링을 하는 그 과정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파이팅! 경찰이 새학기를 맞아 대학가에서 신입생을 상대로 한 가혹행위를 갑질 횡포로 보고 예방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신입생 환영회 등 대학가 단체 행사가 집중되는 다음 달 31일까지 학내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신고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5개 사립대 로스쿨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지난해보다 평균 13%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대 로스쿨의 연평균 등록금은 1,680만 원, 전국 로스쿨의 평균 등록금은 1,42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석대학교가 보리생명미술관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리생명미술관은 보리 작가로 유명한 송계 박영대 화백이 40여 년간 그려온 작품 120여 점을 기증받아 작화 시기별로 전시하게 됩니다. 졸업의 달 2월, 대학교를 떠나는 졸업생들 중엔 아직 자신의 길을 정하지 못해 막막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코미디 배우 짐 캐리는 한 대학교 졸업식 축사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도전하라. 또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졸업식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 도전에 더 많은 목적의식이 생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지금 뭘 해야 할지 고민하는 청춘이라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의 꿈과 열정, 캠퍼스 24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